팩트 중심 시간입니다. 오늘 낮 신인 1차 지명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신인 1차 지명이 공개적으로 열린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네,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네. 그동안은 각 구단이 1차 지명 선수를 KBO에 통보를 하고 KBO가 보도자를 통해서 언론에 알리는 그런 절차만 거쳤습니다. 그리고 2차 지명이 이제 한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오히려 TV 생중계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2차 1라운드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물론 2차 지명 때 1차 지명했던 선수를 뒤늦게 이제 참가시켜가지고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게 하지만 그때만 하면 뭐 2차 지명이 오히려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죠. 일본이라든지 미국은 1라운드 지명을 굉장히 큰 행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되는데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일본은 경기가 없는 월요일에 감독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1차 지명 선수한테 유니폼 입혀주는 그런 행사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이제 그런 행사들을 좀 마련해서 1차 지명을 더 빛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KBO 리그 각 구단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선수들이 결정됐습니다. 유망주의 대부분이 서울 지역에 몰려있는 만큼 두산, LG, 넥센의 선택에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1순위 지명권 가진 두산은 투수 겸 외야수인 휘문고의 김대한 선수 선택했고 LG는 1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대학생을 지목했습니다. 자, 그리고 10개 구단 중에 8개 구단이 투수를 지목했어요. 자, 세 분은 이번 1차 지명 선수 중에 누가 가장 기대가 됩니까? 저는 롯데가 지명한 경남고등학교의 서준원 선수. 일단 체격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1m 87, 92kg. 그리고 이 선수가 사이드암 투수인데 최고 구속이 153kg까지 나오거든요. 올 봄에 제가 명문고등학교 초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이 서준원 선수가 던지는 걸 봤는데 이미 봄에도 고교야구에서는 칠 수 없는 볼을 던지는 그런 투수로 좀 분류가 됐습니다. 또 그날 경기에 롯데 이윤원 단장하고 운영팀장이 와서 이 서준원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심히 체크하는 모습도 봤고 제가 그때 이제 운영팀장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서준원 선수를 만약에 롯데가 이제 데려와서 잘 키우면 기존의 뭐 젊은 김원중 선수, 박세웅 선수, 그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선발 수업을 받고 있는 윤성빈 선수까지 젊은 판타스틱4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롯데가 토종 선발 걱정 안 하고 한 10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운드 재건에 필요한 제목이라고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박 의원님. 저는 기아가 지목한 김기훈 선수를 꼽아봤는데요. 이 선수는 자완 투수입니다. 140 후반에서 150에 나오는 굉장히 빠른 볼을 던지는데요. 자완 파이어볼로는 지옥에 가서도 데려오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동성고에서 데려왔습니다. 동성고에서 데려왔는데 이 선수는 눈에 띄는 점이 역시 경기 운영이에요. 고등학생답지 않게 굉장히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 뭐 앞으로 기아에서 이 양현종 선수의 뒤를 이을 차세대 에이스로 상당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아마도 기아 팬들이 많이 이 선수를 좀 응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자님. 두산과 LG가 지명한 선수들을 좀 주목해봤습니다. 두산은 김대한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김대한 선수는 사실 투타 만능으로 해서 오타니처럼 이도류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평가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50km의 강속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은 일단 투수 쪽으로 맞춰서 장래성을 보고 지명을 한 것 같고요. LG가 지명한 이정용 투수 대졸 선수로서는 1차 지명 유일하게 이번에 지명이 됐는데 이 선수는 그만큼 이제 즉시 전력감이자 완성형 투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는 내년에 바로 이제 불펜에 투입을 해서 써먹겠다 이제 이런 평가인데 장래성을 보고 뽑은 이 김대한이냐 즉시 전력 이정용이냐 잠실 라이벌 내년 시즌부터 상당히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자, 1차 지명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참 문제가 많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서울 쪽으로 사실 또 전학도 지금 많이 오고 그렇게 하면서 서울 집중화 현상이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뭐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쪽은 지금 평균적으로 한 43.6명이 학교당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 그러니까
배명고와 서울고등학교는 72명의 선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고는 61명. 이 정도면 거의 프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도 제발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학부모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오니까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전학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울 쪽으로 계속 전력들이 또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방팀 간의 그 전력 불균형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전학 문제에 대해서 대한야구협회도 그렇고 문체부에서도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당 50명 선수 제한을 뒀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 쪽에서 또 해석이 또 달라지고 법적으로도 전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법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이것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금 오고 있는 상황들이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결 방법은 전면 드래프트 시행인 건데 사실 지난 2010년에 시행이 됐었죠. 그런데 또 폐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전면 드래프트를 해봤는데 그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각 지역 팀들이 해당 그 연고 지역의 아마추어에 투자를 이제 등한시하게 된다. 그 지역에 투자를 해봤자 우리 팀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유망주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KBO 리그가 이제 고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면 드래프트보다는 그래도 1차 지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결국은 또 1차 지명이 부활을 하게 된 거죠. 야,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드래프트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전력 불균형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SK와 KT가 경기도를 놓고 또 이렇게 분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심지어는 또 강원도를 보면 영동과 영서를 나눠서 영동 지방 그러니까 설악고와 강릉고는 삼성 소속으로 돼 있고 또 영서 지방의 원주고와 강원고는 또 하나 연고로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NC가 경남, 울산 이쪽이지만 전주고와 군산상고가 연고 지역이거든요. 이 웬만한 야구 관계자도 이 연고권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금 배분을 인위적으로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들어도 헷갈려요. 그렇죠. 들어도. 네. 정확하게 아마 시험을 봐도 이걸 100점 맞는 사람이 그렇게 야구 관계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갈수록 전력 불균형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드래프트라는 것은 전력을 평준화하는 것이 제1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시 전면 드래프트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세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현행 1, 2차 지명 유지냐 아니면 전면 드래프트 부활이냐? 저는 예전부터 전면 드래프트를 좀 하자는 쪽의 주장을 항상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지방 경기 가서 그 지역의 야구 관계자들 또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 얘기해 보면 굉장히 반대가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지역에서 정말 뛰어난 선수가 있으면 한 명 정도는 그 지역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 심정도 좀 이해는 가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혼돈은 있었는데 그래도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전면 드래프트를 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그러니까 저도 전면 드래프트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불균형이 좀 심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에는 리그 전체적인 그 균형이 맞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면 드래프트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우리 이 기자님. 프로 구단을 보더라도 지금 서울 세 팀 그리고 또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라든지 광주 지역의 기아 이 정도는 그래도 1차 지명을 가자라는 쪽이 많지만 이제 나머지 팀들 5팀은 또 전면 드래프트로 가자.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의견을 조율을 해서 문제점 발생한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저도 전면 드래프트를 이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 참 의견을 모을 방법이 좀 없을까요? 결국
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KBO가 공동 기금을 가지고 각 지방에 이제 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만들자. 그리고 또 해외 유망주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런 선수들이 미국에 가서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학부모들이 쉽게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하는 그런 문제는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막 각자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정말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한국형 드래프트 이제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팩트 중심 이재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